네, 약속드린 대로 매주 일요일 4부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죠.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이충훈 아나운서가 다녀왔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지난번에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다가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창 좀 논란이 됐었는데. 한국 전쟁에 관한 내용이어서. 맞아요. 네. 그 영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제작을 했던 영화인데 그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건을 좀 뉴스로만 알고 뭐 정확한 어떤 깊은 내용까지 잘 몰랐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또 시사점으로 작용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굿모닝 인문학 지금부터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납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한담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네. 오늘 그 주제를 보니까요, 이 중국의 한국 전쟁 영화를 다룬다는 내용이에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중국의 항미원조 전쟁 영화 1953 금강대전투, 중국에서의 원 제목은 금강천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의 수입 무산 이슈를 중심으로 대중문화 측면에서의 중국의 항미원조 재현 특징과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 얼마 전에 뉴스에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해서 중국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한 배급사가 수입을 하려다가 이제 전면 중단된 사건. 네네, 맞습니다. 저희는 어떤 단편적인 어떤 내용만 들어서 구체적인 뭐 시사점이라든지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보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전쟁의 어떤 의미와 또 재현을 함에 있어서 그 영화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항미 원조는 중국에서 한국 전쟁을 이르는 말로 네.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운 전쟁임을 의미합니다. 아, 그것을 항미 원조라고 네. 중국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전쟁은 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도 반미,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이 개혁 개방 이후, 그러니까 1980년대 이래로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 문화적으로는 이 전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왔습니다. 한국 전쟁을 조심스럽게 다뤄왔다는 거죠. 네. 미국이 좀 뭐랄까요, 라이벌이긴 하지만 네. 적군이기도 하고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또 그렇죠. 파트너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복잡한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중문화에서 이 한국 전쟁 기억으로 불거질 수 있는 대중들의 이 반미 정서를 중국 정부가 극도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왔던 것이죠. 중국 내 반미 정서를 좀 조심스럽게 다뤄왔다. 네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특이점이긴 하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최근에 중국이 정치, 문화, 사회 전방위적으로 전쟁 기억을 소환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네. 바로 2018년 이래로 격화되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 때문인데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중들의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애국심을 고취해서 이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하하. 네.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린 그런 영화의 제작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이한 작년 2020년에는 네. 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 형세와 맞물려서 정치 문화적으로 대대적인 행사가 열리고 네. 또 드라마 영화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0년에만 영화 4편, 드라마 2편, 예. 다큐멘터리가 9편인데요. 예. 과거에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자취를 감췄던 것과 비교할 때 예. 엄청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만 지금 한국 전쟁과 네. 관련된 네. 이제 창작물들이 중국에서 영화 4편, 드라마 2편, 다큐멘터리 9편이 나왔다.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전무후무한. 네, 예. 90년대도 뭐 한두 편 정도, 2000년대에는 거의 그러니까 만들었던 것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그 배급이 좀 중단된
1953 금강 대전투. 네. 이 영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선 볼 수가 없으니까 내용도 네네. 확인할 수가 없는데 교수님은 연구를 하시면서 좀 보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그렸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이 영화는 항미온조 참전 70주년을 기념해서 헌정된 영화로 1953년 7월에 금강천 다리를 건너기 위해 네. 다리를 지켜야 되는 중국군과 이를 공습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미군, 정확히는 이제 미 공군이겠죠? 예. 이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 중국의 여러 이 한국전쟁 서사가 그렇듯이 미군보다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이 승리하는 중국 지원군의 영웅주의와 희생정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어 제목이 희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점에서도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 다가오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맞서온다고는 들었는데요. 뭐 네. 표현의 자유다 아니면은 뭐 역사 왜곡이다. 뭐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하던데요. 네네. 그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인지 결국 이제 수입사가 네. 등급 분류 신청을 철회해서 사실상 국내 유통은 그렇죠. 이제 철회되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실은 좀 알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그러면 이 사건을 두고 어떠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도 한두 가지씩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어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중국의 한국전쟁 역사의 선택적 망각, 그러니까 네. 왜곡이죠. 그리고 우리의 대응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한 매체가 이 수입업자에게 왜 이 영화를 수입했냐라는 질문에 한국군이 등장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1953 금성 대전투라는 이 한국어 제목을 보면 수입 측이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별 고민 없이 수입 신청을 한 것이죠. 그 수입업자 말대로 그러면 한국군은 등장하지 않는 거군요. 네, 영화에서는 중국군과 미군만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중국이 한국 전쟁을 마치 중미 전쟁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네, 그 대부분 중미 전쟁으로 그려졌고요. 하하. 그리고 이 영화에서 다리를 지키는 그런 소재도 예. 사실은 그 전쟁 시기부터 자주 사용되었던 네. 주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도 이슈가 된 부분도 분명히 또 있잖아요. 네. 앞서 언급한 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중국군 간에 벌어진 이 금성 전투. 네네. 이 실제 역사적 사건을 영화 배경으로 했다는 점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 영화가 한국에 수입할 뻔했다, 될 뻔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우리 국군이 거의 1만 명이나 희생된 그럼요. 예. 참혹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네. 대중문화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참 고민되는 지점이긴 해요. 네, 정말. 맞아요. 네. 이 특히나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선 더욱더 그런데요. 네. 저는 이것이 대중문화인 영화, 특히나 15세 이상 관람가라는 점에서도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문화적 자유를 지지하지만은 예. 수입을 한다 치더라도 이 영화가 극장 개봉이든 아니면 IPTV든 관람이 끝난 이후에 이뤄지는 공론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중문화 현실에서 15세 이상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네. 영화를 보고 옳고 그름의 비판적 시야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좀 혼란을 줄 수 있겠네요. 네, 교육 네. 현장에 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우리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좀 있었고요. 네,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에 앞서서 우리 한국전쟁 이슈가 또 있었죠. 음. 네, 바로 작년 10월에 방탄소년단이 벤 틀리트상 수상 소감에서 양국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미국. 예,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중국의 극단적 애국주의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네. 발끈하고 불매운동의 조짐을 보인 것이죠. 아니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은 방탄이 중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벌어가는데 네. 중국인의 감정도 고려를 해야지. 네네네. 예. 우리 지용군, 그러니까 중국군의 희생을 왜 언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네네. 네. 여기에 이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대기업들이 방탄과 거리를 두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네.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네. 여론에 몸을 사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 향후 중국의 역사 왜곡과 대중 선전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더욱 많아질 텐데 하하. 이제는 좀 기준을 정해놓고 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대응 방식, 매뉴얼을 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이 발언만 보고 나서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발언만 보고 나서는 왜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극단적인 어떤 그 나라의 애국주의자들이 그렇죠. 뭔가 좀 과격한 좀 이렇게 좀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긴 하네요. 네. 네. 이게 그 각국의 역사의 기억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그것을 교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중국의 이 비뚤어진 애국주의는 중국 당국의 역사 왜곡과 교육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전쟁 역사 서술은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이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지 않고 예. 그냥 한반도 내전이 발발했다. 그 정도만. 네, 네.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전쟁 발발의 책임 소지를 언급하지 않는 까닭은 네. 중국 참전의 정당성이 조국 수호를 위한 정의의 전쟁에 있기 때문인데요. 어허. 그러니까 미 제국주의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 내전에 개입을 했고 더불어서 대만 해협의 군함 배치 그리고 중국의 국경 지역, 그러니까 동북 지역을 폭격해서 중국에 실제적인 위협이 미쳤고, 그래서 자국 보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침략을 감행한 미 제국주의와 가장 대별되는 차이점이기 때문에 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한국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하면은 어떤 중국이 참여했던 그 전쟁의 명분이 조금 그렇죠. 예, 조금은 좀 이렇게 기울어진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침략 전쟁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러한 역사 서술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네.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라난 중국의 10대, 20대 청년들이 방탄의 발언에 발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네네. 지금 중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떤 청년들은 이것도 어떤 중국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역사의 방향에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많이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90년대 이래로 네. 중국의 이런 애국주의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서 아하. 이제 내셔널리즘으로 중국이 방향을 바꿨고 예. 어떤 사회주의하고 내셔널리즘이 복합된 그런 그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해 왔고 네네. 그렇다면 지금의 10대, 20대 청년들은 그런 교육적 환경에서 나고 자란 것이죠. 그렇군요. 네. 미국과의 경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것으로 확실시된 이상 네. 중국의 대중문화 차원에서의 이 한국전쟁 서사는 일정 기간 이렇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국가 중심의 이러한 서사 방식, 그러니까 중국의 승리와 희생, 영웅주의만을 부각하는 영상물에 염증을 느끼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국인들도 분명 있습니다. 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한 목소리들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또 이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서 사상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데다가 네. 중미 갈등이 격해지는 이 현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놔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슈를 계기로 이 중국의 한국전쟁 기억 담론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중국과 중국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현재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과제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네네. 우리에게는 분단의 비극,
민족의 비극이 된 이 전쟁이 중국에서는 이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키는 것이 내 집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이 국가 주도의 대중운동과 문화적 재현을 통해서 경험된 상상 속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그 네. 시대에도 사실 이 전쟁이 중국 내부에서 중국 국토 내에서 일어난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일어났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인의, 그러니까 평범한 중국 사람들 예. 한테는 이 집단적 사유 체계와 세계관 이해 측면에서 이 한국 전쟁의 군사 정치적 의미에서보다는 문화적 차원에서 하나의 국가 서사로서 이 한국 전쟁 서사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수용되고 또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 그렇죠. 네. 이 중국의 한국전쟁 서사를 통해서 이 냉전 시기에는 세계적인 냉전이 중국 대중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이 내면화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중국 그리고 새로운 신중국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에 대한 고찰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탈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는 이런 기존의 냉전적 사유 체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화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서사를 통해서 중국의 미국관뿐만 아니라 아시아관, 구체적으로는 북한이나 한국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국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인식의 방향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실적인 부분만 좀 받아려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인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사점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항미원조 서사 속에 당대 중국 국민의 감정 구조를 들여다보는 시도는 과거 분명히 있었지만 오늘날 이제 국가적 이익관계로 인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가려져 버린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냉전 시대의 왜곡된 역사와 감정, 기억을 직시하고 이런 냉전적 인식을 바로잡아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동아시아 평화에 다가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는 중미 갈등이나 영화 수입처럼 이슈가 있을 때만 좀 폭발적으로 주목을 해왔는데요. 그때만이었어요, 사실 보면. 네, 이제는 좀 이런 좀 지속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참으로 좀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중국의 한국전쟁 영화 1953 금성대전투의 국내 수입 논란과 시사점에 대해서 오늘 한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